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은 철학자 헤겔의 삶에서 나온 흥미로운 에피소드와 그와 연결되는 철학적 사상을 말하려고 해요. 헤겔은 젊은 시절 튜빙겐 신학교에서 셸링, 헤르더, 훔볼트, 퇴겐부르크 같은 동료들과 함께 공부했어요. 셸링은 신동 취급을 받았지만 헤겔은 평범한 학생으로 게으른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도 했지요. 그러나 나중에 셸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철학을 세우며 독일 관념론의 완성자로 자리 잡았죠. 즉, 헤겔은 학창 시절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결국 가장 체계적인 철학을 완성했지요. 이는 변증법과 연결되는데, 처음에는 정에서 출발하여 그 한계와 모순을 설명하는 반, 그리고 자신의 체계를 완성하는 합으로 발전시킨 것이죠. 사실 그의 인생 자체가 변증법적 운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청년 시절 칸트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너무 난해해서 친구들에게 칸트 철학을 읽으면 머리가 아프다. 고 종종 푸념했어요. 헤겔은 칸트 철학의 난해함에 좌절했지만 결국 칸트를 넘어서는 체계를 구축했어요. 나중에 그의 철학이 칸트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이것은 정신의 자기 발전 과정, 즉 절대 정신이 개인의 철학적 성장 속에서도 나타난 사례라 볼 수 있어요. 즉 철학사 정신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이라는 그의 주장과 일치하지요. 헤겔은 한동안 생계를 위해 신문 편집자와 가정교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가정교사 시절에는 제자 집에서 빵을 너무 좋아해 빵집에서 외상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빵집에서 외상까지 했던 생활인의 모습은 철학자가 공허한 추상 속에만 있지 않고 현실에 뿌리내려져 있다는 걸 보여주지요. 헤겔은 실제로 철학은 현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고 말했어요. 이는 그의 유명한 말 철학은 자기 시대를 사유로 파악한 것과 연결되지요. 1806년 헤겔이 예나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도시로 들어왔어요. 나폴레옹이 예나 전투에서 승리하자 그는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나폴레옹을 보고 크게 감탄했어요. 친구 니체와 달리 그는 창문에서 기마 위의 나폴레옹을 보고 친구에게 저기 지나가는 자는 세계사의 정신이다. 라고 편지에 썼어요. 이 장면은 그의 역사의 철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일화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는 위대한 인물을 단순히 영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역사가 필연적으로 요청한 정신의 구현으로 본 것이지요. 즉, 개인은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정신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헤겔은 강의 준비를 밤에 늦게까지 하다가 원고를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학생들이 그의 강의는 매우 난해해서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졸기도 했어요. 교수님 강의는 책보다 훨씬 어렵다. 라고 불평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의 문장은 난해하고 길기로 유명해서 그의 제자들은 종종 헤겔어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그의 말투와 진지함에 매료되어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대단한 말인 것 같다. 라고 기록했어요.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매혹된 것은 그의 철학이 단순히 설명이 아니라 정신의 자기 전개를 드러내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는 어렵지만 그 속에서 절대 정신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헤겔은 담배와 술을 좋아했는데 특히 와인 애호가였어요. 친구들에게 철학은 술자리에서 가장 잘 발전하는 것이라네. 고 농담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의 강의 후에는 제자들과 술집에서 토론하며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았고, 이는 나중에 그의 역사는 인간 정신의 축제라는 생각과도 잘 어울리지요. 술자리에서 토론하며 철학을 발전시킨 일화는 그의 철학이 단순한 고독한 사유가 아니라 대화와 갈등, 모순을 통한 발전이라는 점과 닮아 있어요. 즉, 술자리의 논쟁도 변증법의 작은 장이라고 보았던 것이지요. 그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신문은 현대 인간이 하는 아침 기도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현실의 역사와 철학이 분리될 수 없다고 본 그의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이지요. 헤겔은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했어요. 쇼펜하우어,
니체 등의 당대 다른 철학자들이 독신으로 지낸 것과 달리 그는 결혼해서 교수이자 가부장으로 살았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그러나 젊었을 때 혼외 아들을 두기도 했는데 이 아들을 나중에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돌보았어요. 개인적 삶에서도 혼외 아들을 끝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졌던 모습은 개인의 자유와 보편적 윤리가 조화를 이루는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헤겔은 규율과 제도 속에서 자유가 실현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1831년 헤겔은 베를린에서 콜레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제자와 시민들이 몰렸고 철학의 황제라는 애도가 이어졌어요.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헤겔은 죽기 전에 그는 아직도 책의 서문을 고치고 있었다. 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평생 사상을 완결짓고자 한 그의 집요함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이지요. 헤겔은 평생 이성의 필연성을 강조했었는데 그의 죽음이 갑작스럽고 우연하게 찾아온 아이러니는 그가 말한 역사 속 이성의 필연성과 개인적 삶의 우연성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한 개인은 우연히 사라지지만 정신과 역사의 흐름은 계속된다는 그의 철학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지요. 헤겔은 철학자로서 무겁고 난해한 사상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간단하게 4가지로 그의 핵심 사상을 정리해 드릴게요. 1. 변증법. 세계와 사상의 발전은 정, 반, 합의 변증법적 운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어요. 모순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동력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2. 절대정신. 인간의 역사와 문화 즉 예술, 종교, 철학을 모두 절대정신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어요. 즉, 역사는 우연한 사건의 집합이 아니라 이성정신이 전개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3. 역사의 철학. 역사는 이성이 실현되는 과정이며 인간 자유의 발전사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세계정신이라 한 것도 그가 역사의 큰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본 것이죠. 4. 국가와 자유. 헤겔은 개인의 자유가 단순한 제멋대로 행동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과 제도 안에서 실현되는 자유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국가를 이성의 현현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정리하자면 헤겔은 역사를 거대한 정신의 자기 전개의 과정으로 보고 모순과 갈등을 통한 발전을 철학의 중심 원리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늘 현실과 철학을 깊이 연결해 바라보려고 했어요. 그는 삶 속에서 변증법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는 경험을 통해 절대정신의 자기 전개를 펼쳤고 그는 자유와 보편 윤리의 조화를 선택했지요. 즉, 헤겔 자신이 살아있는 변증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헤겔의 일화와 철학 사상을 들으면서 역사와 현실을 그의 핵심 철학 사상인 이성과 연결하려는 그의 끊임없는 고뇌를 엿볼 수 있었어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응원합니다.